책임져라. 그게 사람이다. 윤영찬 의원이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서영주 대변인이. 네. 그간의 이재명 대표의 책임론을 거론하는 분들은 많았지만 현역 의원이 이렇게 강도 높은 표현을 쓴 건 처음인 것 같은데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이제 뭐 작정하고 비판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윤영찬 의원께서 본인이 생각하는 바가 이게 이제 옳은지 아닌지는 또 이제 듣는 사람의 분석에 따라서 있겠죠. 뭐 이재명 대표가 뭐 책임져라, 뭐 책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책임져라고 하겠지만 왜 책임져야 돼?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윤영찬 의원이 당내에서 기본적으로 이제는 저렇게 좀 센 발언을 했다는 것은 이제는 더 센 발언도 할 수 있겠다라는 이제 선전포고 같은 거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근데 저는 책임져야 사람이다. 그거는 당연한 얘기예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무엇을 책임져야 될까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최근에 그 전 비서실장께서 그렇게 좀 극단적 선택을 하신 그런 좀 안타까운 일이 있었잖아요. 그게 비단 이재명 대표의 책임으로만 볼 수 있을까라는 점들은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검찰 수사 자체가 원래 검찰 자체가 특수부 수사가 오랫동안 우리가 역사적으로 봐왔지 않습니까? 이 사람을 잡아넣기 위해서 가족을 끌어와서 친구를 끌어와서 별건 수사를 해서 탈탈탈탈 털어서 안 그러면 네가 내가 원하는 대답을 해주지 않으면 나머지 너희 주변에 있는 아끼는 사람을 괴롭힐 거야. 이런 것들이 예전에 검찰의 폐해였어요. 이게 지금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윤영찬 의원은 그렇게 안 보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대다수 의원들은 그렇게 또 보지 않아요. 윤영찬 의원 시각으로. 이거는 이제 판단의 문제죠. 예를 들어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름대로 안타까움은 크시겠죠. 이재명 대표가 내 주위 사람이 나 때문에, 나의 수사 때문에, 내가 있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가 나를 표적으로 해서 들어오는데 안타깝다. 왜 내 주변 사람을 이렇게 수사하지?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미안한 감정과 여러 가지 책임은 느끼실 거예요. 하지만 그것만으로 지금 야당 대표로서의 직을 내려놔라. 라는 건 좀 과하지 않을까 싶어요. 좀 이게 논리비약일 수는 있지만 이재명 대표 부모님 묘가 훼손됐지 않습니까? 이상한 뭐 성모를 통해서.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의 부모님의 묘가 훼손된 것도 이재명 대표의 책임인가요? 이재명 대표가 미워서? 그런 부분으로 논리비약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당에서 지금은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를 좀 고민하고 내부적으로 치열하게 서로 간에 의견이 다르면 좀 치열한 고민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내뱉어 버리는 부분들이 조금 당을 정말 위하는 길인지 혼란으로 가기를 바라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네. 김정희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기자 생활 한 34년 동안 했는데요. 이렇게 기괴한 상황은 처음 봅니다. 어떻게 특정 사건과 관련된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분들이 이렇게 줄줄이 죽어갈 수 있는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요. 거기다가 이제 4명은 또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한 분은 그 집을 떠나서 모텔을 전전하다 병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5명이에요. 그 민주당에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검찰 수사가 압박을 받아서 결국은 이런 불행한 사태가 오지 않았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아니 이분들 중에서 검찰 수사 제대로 세게 받은 분이 누가 있습니까? 지금 이번에 그 극단적 선택을 하신 분도 작년 12월 달에 한 번 그 조사를 그것도 그 촬영, 영상 촬영이 다 되는 곳에서 공식적인 조사를 한 번 받았을 뿐인데 대한민국에서 검찰 수사를 받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럼 지금 이재명 대표 측의 논리대로 하자면은 그 조사받은 사람들이 다 극단적 선택을 합니까? 그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고요. 그럴 수는 있습니다. 조사를 받고 난 다음에 어떤 분이 굉장히 마음이 약해서 그래서 그걸 견디다 못해 그렇게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칩시다, 가사. 근데 이것이 잇따라 4명?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 연속되는 우연은 필연인 법입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대표와 관련돼서 커다란 그 피의 사실, 범죄 사실 같은 것들이 저질러졌고 거기에 관련됐던 분들이 이재명 대표는 계속 본인은 책임이 없다고 얘기하면서 공무원들한테 심지어는 나는 그 사람 몰라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하고 계시지만 그 과정에 있었던 공무원들은 거기에 대한 책임감을 그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떠나놓고 검찰 때문에 사람들이 죽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정말로 유만부득이다. 이거는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조금 좀 확인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거를 물론 34년 동안 기자 생활 하시면서 처음 보셨다는데 법조를 하셨는지 뭐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정치부를 오래 하셨는지
근데 다 검찰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그 강압 수사 때문에 죽은 사람이 10년간 100명이 넘습니다. 네. 연간 평균 뭐 한 9명에서 10명이 되는 것이죠. 최근에 홍준표 대구시장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예전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지켜가셨죠.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 자격이 없다. 당신 수사할 때 5명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당시에 새누리당인가요? 이제 자유한국당인가요? 거기를 괴멸시키기 위해서 그분들을 불러서 수사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 과연 그거는 이제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강압 수사라는 거는 존재한다라는 것은 이건 상식적으로 인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통계가 이야기하고 그리고 죽어갔던 극단적 선택했던 분들이 유서를 다 썼고 뭐 발언도 했고 물론 심약한 분들은 또 그럴 수도 있어요. 또 거기에 덧붙이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이런 말을 하죠.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죽는 사람들은 검찰이 수사를 너무 잘해서 또 다른 건이 나오지 않을까 불안해서 죽는 것이다 라고 또 설명을 해주세요. 오랫동안 검찰총장 하셨던 대통령께서. 그렇기 때문에 검찰 수사가 세게 하는 것들은 검찰 수사를 잘하는 것이고 죽는 사람들은 심하게 해서 죽는 것이다 이런 논리거든요. 예를 들면 전용진 실장 한 번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 주변의 사람들을 수십 번씩 압수수색해서 가정을 파탄시키고 사회생활을 파탄시키고 살아온 인생을 부정당하게 만든다면 솔직히 그런 고민을 안 할 사람이 있을까라는 점에서는 이런 주장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도 인정을 하고요. 검찰 수사가 인권 수사가 돼야 되는데 너무 강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어떤 특정 개인과 관련된 사람들이 이렇게 줄줄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그렇게 강압 수사였다고 얘기하려면 그 강압 수사에 대한 뭐 좀 구체적인 디테일을 하나라도 좀 얘기해 보세요. 이번에 작년 12월 달에 공개적인 영상 촬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에서 조사를 받은 것이 강압 수사입니까? 그것이 그분이 극단적 선택을 할 만큼 검찰로부터 강압 수사를 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럼 다른 분들은 어떻습니까? 유한기 씨라든가 김문기 씨 이런 분들 모두가 언론의 주목을 받는 가운데 조사를 받았는데 그렇게 언론이 추적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검찰이 강압 수사를 해서 그분들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그렇게 얘기하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분, 예를 들어서 성남 FC 그 법인카드와 관련돼서 그 이재명 대표의 부인과 관련됐던 그 배모 씨와 관련된 그 뭐 내연남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인으로 표현 지인으로 표현돼 있죠. 저는 잘 모르니까 관계를. 근데 그 지인이란 분도 갑자기 그 수사가 시작되려고 그러는데 그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검찰이 압박 수사를 해서 그분들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얘기하는지 논리적 근거가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 그렇게 얘기하시려면 조금이라도 그 근거가 되는 것들을 말씀을 하시면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사를 해봐야죠. 그 다음에 한 사람에 관련된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이 죽었냐. 저는 합리적 의심을 품을 수 있습니다. 한 사람한테 300여 차례의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적은 헌정사상 없었어요. 이재명 대표가 300여 차례 이상 압수수색을 당합니다. 그 주변 사람까지 해서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압수수색을 당하면 사람이요 목이 죄어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은 주장할 수 있는 그분들이 것이죠. 압수수색을 받은 게 아니고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많은 압수수색을 주변의 받은 모든 수많은 사람들을 범죄와 연루돼 죄어오는 것이죠. 때문에 그런 거죠. 죄어오는 것이죠. 대변인께 이거 여쭤보겠습니다. 그 전 비서실장의 유서에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본인 책임 다 아시지 않느냐라는 내용, 그다음에 정치 내려놓으시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좀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은 뭔가 책임져라, 내려놔라, 이제 물러나라라는 것이고 전영수 전 비서실장 뭐 고인이 되신 분께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그냥 아끼는 마음에 더 이상 이 힘든 정치판에서 다른 사람 힘들게 하지 말고 그냥 내려오시는 게 어떻겠냐라는 권유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권유에 더 가깝다고 봐요. 왜냐하면 야 정말 이 정치판 진흙탕 같다.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옆에 사람을 이렇게 괴롭히고 옆에 사람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과정 속에서 굳이 왜 정치를 하시려고 그러냐.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당신의 책임일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한번 고심해봐라라는 진심 어린 조언이 아니었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유서의 전체 내용을 저희가 본 게 맥락은 아니기 모르겠습니다. 때문에 맥락을 좀 살펴봐야 더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이런 또 보도도 있어서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5번째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다 보니까 친명계 의원들 사이에서조차 여론이 조금은 바뀌고 있다. 일각에서는 뭐 이재명 대표의 연말쯤 질서 있는 퇴진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런 보도도 있던데 그런 분위기는 전혀 없는 겁니까?
없지는 않겠죠. 보도가 나오는 거 보면 그런 의견들이 분분하고 특히나 이 안타까운 생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다. 이거는 누구나가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검찰 수사가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를 잡지 못한다면 계속해서 이 검찰의 수사가 압박의 수사에 들어올 텐데 그러면 계속해서 이런 안타까운 선택들이 생겨날 수 있는 여지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선 조금 책임보다는 좀 비껴나 있는 게 어떻겠냐라는 얘기도 저는 뭐 나오고 있다고 지금 듣고 있습니다. 네. 짧게 네, 하겠습니다. 네, 그럼 그렇죠. 만약에 민주당 논리대로라면 이런 극단적 선택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수사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수사를 하지 말아야 되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뭐 방탄하셨듯이 다 검찰이 그냥 그 불기소 처분을 해버리면 다 끝나겠죠. 근데 그럴 수 있는 문제인가요, 이게? 문재인 정부부터 시작된 그런 사건이고 그때부터 수사가 시작됐는데 진실을 향해 점점 접근해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사라지거나 목숨을 끊고 있습니다. 이 사태를 도대체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바라볼까요? 민주당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네, 지난 주말에 이재명 대표 부모 묘소가 훼손된 채 발견돼서 논란이 됐는데요. 어떤 내용인지부터 좀 듣고 오겠습니다. 돌아가신 분들의 묘소마저 공격하는 폐륜적 행태에 분노합니다. 대한민국이 다시 무속인들이 횡행하는 전 근대 시대로 회귀한 것입니까? 고인이 되신 부모의 묘소를 테러한 것은 사자에 대한 살인이나 다름없습니다. 수사 당국은 즉각 이 같은 테러가 누구에 의해 저질러졌는지 그 배후에 누가 있는지 철저히 밝혀내기 바랍니다. 네. 여기서 무속인이라는 건 특정 인물을 좀 지칭을 한 것인가요?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이제 이 지금 봉분훼손, 이재명 대표의 부모님의 봉분훼손을 보면 이거는 그냥 어떤 사람이 화가 나서 저게 뭐 막대기를 꽂거나 땅을 파거나 이런 게 아니라 주술적인, 전문적인 주술 행위가 들어갔잖아요. 흑주술 같다 뭐 이런 그렇죠. 표현을 아니 조금 하더라고요. 보시면은 예. 네 군데에다가 어떤 기가 통하는 데에 놓고 돌에다가 그 살생명이었나요? 살생명이라는 한자어를 써서 묻었는데 그 끝에 글자는 잘 안 아직 보여서 잘 안 보이죠.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예. 좀 좋지 않은 글자를 써서 했는데 이거는 전문적으로 주술을 알고 있는 자들이 했을 공산이 크기 때문에 그 이면에 누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워낙 이제 이 정부 들어서 그런 논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쪽 집단과 관련이 된 게 아니냐.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2023년 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너무 해괴망측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꼭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누구의 부모님 묘에다가 저런 흑사술 같은 주술을 한다? 이거는 이제 처벌 수위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정말 끝까지 추적을 해서 누가 왜 이런 이유로 했는지 동기를 국민들한테 알리는 게 저는 꼭 필요하다고 보고요. 절대 이런 일은 없어야 되고 이런 일을 가지고서 무슨 정쟁까지 번질 일은 아닌 것 같지만 좀 안타까운 건 그렇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사회가 2023년 윤석열 정부 들어서 너무 극단적으로 분열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이거 극과 극입니다. 어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고 넌 틀렸어. 다르면 틀린 거예요. 그리고 너는 틀리면 악마입니다. 넌 적이야. 그러니까 적이라는 규정들을 이 정부들을 너무 많이 한다.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정말 해괴망측한 일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들은 좀 건강한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정부에서도 국민의힘에서도 좀 이런 부분에서 같이 협조를 해줬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예, 뭐 다 맞는 말씀이어서 더 부연할 것도 별로 없는데 저 역시 뭐 저런 반인륜적이고 폐륜적인 행동은 있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치판이 이제 선거 때 같은 경우는 특히 과거에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이회창 전 총재나 이런 분들의 무덤, 그 가족묘 뭐 이런 것들이 다 훼손된 경험이 있습니다. 저런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냥 자기 만족에 불과한 것일 테고 저렇게 하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그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 그 누구라도 그 누구의 부모 묘소도 저런 식으로 훼손당하거나 저주를 받아야 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완전히 잘못된 행위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토론 두 분에게 드렸습니다. 김종혁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님 임기 잘 마치신 거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서용주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두 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